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성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네. 네. 변호사님 며칠 전에 네. 이 드루킹의 결심 재판에 네. 가셨다고요? 네, 제가 또 다녀왔죠.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요. 그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많이 보도도 되긴 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거는 드루킹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마준 변호사와는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자기가 게 있어요. 임명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임명한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마준 변호사가 이제 드루킹한테 말 좀 그만하라고 제지를 하는 상황인데도 드루킹이 그 말을 안 듣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판사가 최후 진술을 하라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결심 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A4 용지에 6쪽을 써왔어요. 이제 그걸 주섬주섬 꺼내니까 이 마준 변호사가 거기 기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읽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준을 애초에 우리가 봤을 때 네. 민선을 가장한 은하더 국선 변호사 아닌가 하는 의혹도 네. 일종의 좀 일리가 있는 거겠는데요?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 그때 면회를 가고 하니까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선 변호사처럼 하면서 네. 사실상 정부가 갖다 꼽은 그렇죠. 그런 변호사가 아닐까 하는. 그래서 그 드루킹이 주장하는 거는 사실상 무죄 주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네이버가 댓글로 인해서 돈 벌었다. 돈 많이 벌었다. 그 사람 얘기한 게 8조예요, 8조. 네이버 광고 수익이. 음. 그리고 네이버가 자기네가 댓글을 단다고 해서 네이버의 대문에 올라가는,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네이버 첫 화면에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뉴스가 댓글 때문에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일이 사람 손으로 글을 올린대요. 그러면 자기들이 여론을 조작했냐, 아니면 네이버가 여론을 조작했냐. 네이버가 임의로 이게 하면 초기 네. 하면 첫 화면에 올라가는 뉴스를 선정한다는 뉴스를 거예요. 선정한다는 거네요. 그거를 수작업으로 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댓글만 달았지 여론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네이버에서 뉴스를 순서로 올리기 때문에 네이버가 여론 조작의 주범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네이버가 그동안 자기네들을 댓글을 달게 하기 위해서 뭐 그것이 매크로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아 놓고는 이제 와서 자기들을 고소하는 거는 떼놈이 나무란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문 제주가 부리고 돈은 뭐 딴 사람이 번다. 그런 얘기 하면서 자기들은 댓글을 열심히 달았는데 돈은 못 벌고 네이버가 돈을 다 벌었는데 자기들한테 이러는 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제 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제한 속도가 없을 때 200km로 달린 게 뭐가 문제냐. 독일 아우토반에는 네. 그렇게 가는 거지 뭐. 80km 제한 속도가 있어야 뭐 100km를 가든 뭐 150km를 가든 위법 아니냐. 네이버 약간의 그게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그 얘기를 굉장히 잘 써왔는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그 법조인보다도 논리를 더 정확하게 써서 왔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이버가 만약에 댓글로 업무 방해를 정말 입었다면은 댓글창을 없애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없애지 않고 그거를 오히려 더 뭐 최신순, 공감순 뭐 이렇게 놔두는 거는 그 댓글을 통해서 분명히 이익을 얻으니까 그렇게 놔둔 거잖아요. 그래서 드루킹의 그런 주장이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쨌든 1월 달에 그 두 건, 네. 이 남북 단일팀 만드는 부분과 관련해서 두 건의 기사에 대해서 드루킹이 네. 업무방해, 즉 업무방해라는 것은 해당 회사 네이버에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못하도록 중간에 이 컴퓨터를 통해서 장난을 쳤다. 이게 지금 혐의인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네이버의 업무가 방해되었는가 하는 여부에 대해서 드루킹이 업무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도와줬고 너네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우리한테 하지 않았지 않느냐.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제가 그래서 왜 네이버에 무슨 업무가 방해됐다는 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이버 댓글 순위 정보 수집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업무가 방해된 건 아니죠, 사실은. 그 네이버에 댓글을 다는 그 정보 수집 장치에 부정한 명령, 허위 명령을 입력해서
순위를 조작했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순위. 근데 네이버가 조작에. 지금 댓글 다는 규칙을 네. 저기 정해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다가 동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 약관이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2018년 4월인가? 드루킹 주장이에요. 네. 18년 4월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업해서 넣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넣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은 그때 우리가 이 댓글을 조작할 때는 그런 네이버에 약관이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형법상 부정한 명령, 그다음에 허위 명령을 넣어야 돼요. 그럼 부정한 명령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허위 정보로 볼 수 있냐 이거죠. 부정한 명령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 그거는 저기 드루킹과 뭐 그런 얘기고, 저기 네이버 사이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논리가 재밌어요. 검찰은 뭐라 그래요? 검찰은 이제 드루킹이 잡혀서 저렇게 자백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재판 빨리 끝내고 증거 조작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증거 조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압수가 됐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다 압수물을 받았잖아요. 뭐 컴퓨터건 뭐 핸드폰이요. USB하고. 근데 여기에 담호가 걸려 있어가지고 자기들 아직 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웃기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기소는 했지만 나머지 사건 기소 못한 이유가 증거가 담호가 걸려 있어서 그거를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검찰이 제가 볼 때는 네. 뒤에 건, 그러니까 저들이 했다라는 총 19만 건에 네. 뭐 이 전체 합계로 뭐 860만 건인가? 네. 그걸 갖다가 얹어서 네. 같이 이 병합해서 하고 이렇게 싶겠죠. 심리를 해서 좀 시간을 1, 2년 끌어가면서 네. 유죄를 때리고 싶은데 한 9월까지. 예, 근데 판사가 지금 이걸 결심으로 선언해서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가겠다. 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니까 네. 검찰이 지금 당황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좀 법리상으로는 이게 재판을 여기서 받으면 나머지 사건을 기소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기판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일 사건을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의 논리도 좀 일리는 있는 거죠. 동일 사건인데 이 다른 건수지만은 그게 더 이상 같은 건으로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연속성이 네, 있다.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를 재판을 받아버리면 나머지 재판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고 이제 기판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판결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걸 더 기소하려고 할 때 우리들이 기판력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 이제 뭐 수사 당시까지는 지금 확실하게 혐의로 입증된 것은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 수사가 다 진행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판사는 그랬다고 했을 때 뭐 판사 말을 별로 반박을 하기도 어렵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제 수사가 못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압수물을 풀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암호화가 너무 걸려 있어서 그 암호를 못 푼다니까 좀 지금까지 무슨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죠. 그럼 지금 현재 드루킹이 꼭 이때까지 반성문 제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내 죄 다 인정할 거니까 봐주라 하다가 마지막 결심 판결 최후 진술에 내 잘못된 거 없고 처벌받을 일 한 거 없다고 지금 주장한 거죠. 치고 나와버린 거네요. 네, 그거 이제 변호사랑 상의가 안 됐고. 그럼 변호사가 상의하지도 않으면서 막 세 번째 바뀐 변호사하고도 상의하지 않으면서 막판에 뒤집은 것은 드루킹이 마지막 올 때까지는 이렇게 일단 뭐냐면 재판이 연기되지 않도록 그래서 모든 이거에 대해서는 빨리 재판 받겠다 이러면서 판사가 결심을 딱 선고하고 네 최후 진술을 하라니까 그때서 이제는 더 이상 끌지도 못하니까 안심 놓고 나는 무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루킹이 제가 보니까 이 말을 이번에 많이 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똑똑하다. 킹답네 킹. 네, 킹답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솔본 아트라 서유기 뭐 둘리 이런 애들은 잘못했습니다. 뭐 이름도 봐요. 무슨 뭐 솔본가 무슨 서유기니 무슨 그러니까 이름도 그건 좀 킹답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유기는 제가 뭐 접견을 해서 이제 보니까 그 친구는 자기 전과도 없는데 한 번만 봐줘라. 다 이런 키획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찌질남들이네.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드루킹과는 좀 달랐다. 그 친구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3주 정도 뒤면은 판결이 나오는데 아마 그 사이에 검찰이 기소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때 이 사건으로 긴급 체포해서 구속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요. 4월 달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3월 20일 날 3월 구속이 20일 날. 3월 20일 날이면 그러니까 4월, 그래서 지금 5월 몇 달 가까이 구속을 시키고 있다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이걸 갖다가 긴급 체포를 해서 구속시키고 그걸 갖다가 또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받아주고 네. 그래서 이런 건으로 지금 그리고 뭐 이렇게 구치소 했다는 게 접견도 말이 안 되는 못 이야기지. 하겠잖아요. 접견 제한도 네. 하고 참 그래서 기가 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지금 특검이 동일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특검에서도 뭐 크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특검은 왜 검찰하고 똑같이 이 부분에 관해서 풀어주지 말라고 재판부에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이 지금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더 이렇게 연장해달라, 구속기간 연장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우선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신병 확보를 검찰이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배 변호사는 제가 이게 단적으로 묻는데 왜 특검을 합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도 잘 못했기 때문에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자, 한나라당이 잘못 수사한 부분의 핵심이 어떤 거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검경에서 왜 이렇게 수사를 축소했느냐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 특검법에는 뭐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좀 축소됐잖아요. 김경수 의원 연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당의 입장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권력 핵심 송인배나 김경수가 이 사건에 핵심적으로 관계돼 있고 당시 문재인 캠프에 오프라인으로도 도와줬는데 결국은 보고받지 않았겠느냐 최상층에서 그런 부분을 검찰이나 경찰이 지금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같으니까 특검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특검은 이 사건을 특검에 맡긴 네. 국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현 정권의 권력 핵심을 수사하라는 게 특검의 목적 아니었어요? 예. 근데 특검은 지금 그런 것보다는 무슨 뭐 저 도 변호사하고 경공모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느냐 네. 자리를 이 청탁해서 그리고 저기 댓글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돈이나 이런 게 더 관심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검이 지금 하는 거를 보면 드루킹 풀어주지 마라. 네. 특검이 좀 이상한 특검 아니에요?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니라 똥오줌을 못 가리는 특검 같은데? 아니 얼마나 그러면 허위범 특검이 윤석열 지검장 찾아가서 물어봤겠어요. 그럼 윤석열이가 지가 집어넣을 건데 지시해서 네. 윤석열이한테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저도 근데 제가 하도 특검에 소장님이 지난주에도 특검에 여기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막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특검 팀에 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들어가서 수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지금 자리가 뭐 특별수사관 자리가 몇 자리 남았대요. 그 일부 보도된 바도 있는데 지금 여야 특별수사관 중에 한 명이 변호사 시험 5회 그러니까 그 경력이 한 1년 반 정도 되는 변호사들 쳤잖아요. 네, 거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뭐 인스타에도 막 사진 올리고 하던데 과연 수사할 의지가 있던 것인지 이런 거에서 단적인 예가 되고 또 이제 바카스 뭐 보령 약국에 살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강남역에서 종로까지.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검팀에 아무튼 여러모로 접촉을 했는데 결론은 저한테는 여기 오면은 네가 수사할 상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배 변호사가 한국에서 이 사건을 법조인 중에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배 변호사가 가서 수사할 환경이 안 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네. 수사할 환경이 됩니까? 그래서 참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잡일이라도 할 테니까 복사라도 할 거니까 네, 커피라도 할 거니까 타줄게. 가겠다 하니까 아예 급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높은 신분을 받는 게 황송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급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배 변호사가 올 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급이 그 자리 너무 낮다는 거죠. 그쪽 진영 말로는.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니까 이제 당적을 문제 삼아서 안 된다. 안 될 이유를 갖다가 한 1000가지쯤 준비를 해놓은 모양이네. 그래도 그럼 탈당하면 되는 거 아니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아니, 그 특검에 관련되는 수사관들 중에서 당적이 있는 사람 안 된다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네, 그 뭐 검사에는 있죠, 검사. 근데 수사관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뭐 그래서 제가 탈당계를 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냐. 괜히 수사 결과가 별게 없을 것 같으니까 오지 마라. 그런 사람이 32억을 쓰고 수사를 하면 나쁜 사람들이네. 그런 게 서로 사적인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 시작한 지가 며칠 됐어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안 돼가나? 6월 말부터 시작을 했죠? 그럼 열흘인데 일주.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도 수사관도 안 채우고 많지도 않은 TO를 네. 채우지도 않고 그 언제 채워갖고 제가 보니까 자리가 많이 남았대요. 그리고 기자들이 얘기해 주는데 자리가 남았는데 배 변호사 좀 가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변호사들 뭐 얘기로는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이 이제 약간 경력을 채우려고 그런 자리로 좀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라고. 그렇겠죠.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로스쿨 나와가지고 뭐 어디 예. 이력서나 쓸 구절 없는 사람은 예. 특검 수사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그때 화가 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특검이 왜 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지금 경력 채우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사를 하겠다고 한 변호사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모셔다 놓고 수사를 해도 모자를 파네. 그런 경력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카스 사고, 그거 뭐 문서 나르고 이거 할 땐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특검의 이 미래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뭐 크게 정권까지는 뭐 손을 못 댈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히 뭐 정권에서 이거 뭐 여론 조작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뭐 돈 문제로 어떻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하는데. 드루킹 경공모 내부에서 자리를 알선을 미끼로 네, 권력하고 가깝다라는 위세를 네, 이렇게 보여준 뒤에 다 봤잖아요. 송인배나 김경수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는 또 대선 때 도와준 것도 보여준 다음에 네, 우리가 자리를 추천할 TO가 있으니 우리 회원 중에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 입도 선매로 일본 대사나 오사카 총영사를 팔아가. 그래서 이 도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돈을 갖다가 거액을 내서 네, 둘 사이에 알선수재 같은 부분이 성립되는 네. 그런 부분으로 엮으면 이제 드루킹하고 그 회원인 변호사들만 파렴치범으로 네. 만드는 지금 그걸 해보겠다 이런 걸로 보이네. 그러니까 좀 수사를 축소하면서 근데 원래 노회찬 의원도 그 돈을 뭐 받았다고 했잖아요. 5천만 원인가? 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후속 기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돈으로 가려고 네, 그냥 그 당시 의혹이 제기되었던 노회찬 문제를 쓱 걸친 다음에 노회찬은 그냥 이미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성역 없이 한다라고 하면서 노회찬은 썩 건드려 버리고 이제 바로 도 변호사한테 드루킹하고의 돈 관계 틀림없이 있다고 볼 거예요. 억 단위가. 일본 대사 같은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죽으라고 추천하고 또 한 사람은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면 둘 사이에 돈 거래가 있을 거니까 그것만 딱 잡으면 특검은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근데 이메일도 뭐 주고받은 내용에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회찬 의원도 한번 노회찬-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고상한 이야기는 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네. 아니 노회찬 의원이 요즘에 뭐 특활비 없애자고 네. 뭐 선두로 나서서 얘기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루킹이 노회찬 의원을 뭐라고 닉네임으로 불렀지요? 누렁이었나요? 누렁이. 누렇잖아요. 예? 누렁이. 아니 근데 본인은 경공모 회원들한테 5천만 원 뭐 받은 거 아니에요? 2천만 원 주니까 서운해가지고 후원을 더 모아서 5천만 원 근데 이제 했다는 그 거잖아요. 뒤에 보면 4,190만 원인가가 네. 다시 또 통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수사 이제 이후에. 그때 보니까 이제 그게 노회찬과 드루킹 측의 관계가 수사 대상이 됐지요. 네. 그때 이제 보면 57인가 먹은 경공모 회원 중에 한 명을 노회찬도 아니고 노회찬 부인의 운전기사. 네. 아니 선거를 하는데 무슨 부인 운전기사까지 그래요? 남이 떼주는가 모르겠는데 갖고 그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 사람한테 드루킹이 2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씩 두 번. 그래서 그 혐의가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가 벌금 600만 원, 400만 원을 받았죠. 네. 드루킹이 600 받고 서유기가 400 받았나? 예. 그러니까 지금 노회찬 의원도 이렇게 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 자기가 앞에 나와서 특활비 없앤다고 하니까 참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특검은 그렇게 노회찬을 썩 해놓고는 그럼 그걸 끝을 봐야지. 그렇게 막 하고 후속 보도가 없어요. 아, 거기에 경공모 회원들 사이에 어쨌든 그 부분을 가지고 돈을 모금을 한 것처럼 그렇게 네. 보도가 되던데 그렇다면 다른 회원들을 다 불러 들어가지고 네. 정말로 노회찬 관련해서 돈을 내고 5천만 원이 어떻게 모여서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가를 수사를 해야지. 썩 하고는 이제는 도 변호사한테 간 거예요. 그렇죠. 도 변호사 불러다가 넣고 뭐 인사청탁 해가지고 뇌물죄로 아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 다음에 들어요. 하나 좀 웃긴 게 예. 경찰이 조사를 하고도 슬쩍 덮은 모양이던데
2017년 3월에 네. 송인배가 이제 대선 때예요. 3월. 대선 때 민주당에 경선하던 시기예요. 네. 2017년 3월, 작년 3월이면. 네. 그때 드루킹하고 3번인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송인배하고. 네. 그때 송인배는 후보의 수행 비서를 했지요. 네. 송인배가.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를 가장 24시간 쫓아다닌 사람이 송인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송인배하고 그 바쁜 송인배하고 드루킹하고 전화 통화가 있었다면 그럼 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연관되는 것 같은데 김경수 의원도 사실 수행이었잖아요. 네. 측근이었고 송인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좌경수 우인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네, 좌경수 우인배인데 그럼 그 둘이 드루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 보고를 안 했다? 자, 그때 드루킹이 네. 뭐 할 때였어요? 경인선. 그때 전국에서 이렇게 각 권역별로 열린 후보 그 연설회에 네. 그 드루킹 일행이 그거 한 들고- 300명에서 500명씩 경인선이라는 오프라인 조직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갔고, 김정숙 씨가 뭐라 했어요?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아마 저쪽에다가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내일 행사장에 우리 회원 권리당원이 300명 간다, 500명 간다. 어디 앉을 거다. 그리고 어디 앉을 거다. 그러면 후보 부인이 와서 인사라도 좀 하느냐, 후보나. 그렇지. 그런 네. 거를 협의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많죠. 그러니까 경인선에 가자고 네. 그곳에 있는 걸 아니까 그게 보고가 됐으니까 네. 거기 가기 전에 경인선이 어디 있는구나 이걸 알고 저기 수행이 자꾸 가자고 하는데도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 간다 이러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를 어떻게 알고 가겠어요? 근데 언론이 나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네. 그때 3월 달에 통화가 있었다면 무슨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론이 취재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얼른 취재가 바카스 몇 병 했다. 아유, 정말 짜증나. 아무튼 뭐 그런데 인사청탁 얘기가 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아, 오사카 인사청탁 말고 또 저기 네. 그 국민연금 네, 장하성 실장. 기금운영본부장 또 인사청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단독을 했는데 네. 장하성 실장이 그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공모를 하기 전에 네. 혐의가요. 음. 2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1월 말에 장하성이 네. 전화를 먼저 해서 당신이 적임자 같으니 응모를 해라. 밀어주겠다.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연락이 갈 거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넣고 난 다음에 또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도 예, 다 내정됐으니까 예. 6월 달에 나랑 같이 출장을 가자. 그거는 이제 그 국민연금의 네. 김성주 이사장이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 내정자한테.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이게 뭐 어떻게 뻐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보면 그래서 지금 16명이 응모를 했더만요. 네, 다시 응모했죠. 그 곽태선이라고 폭로한 사람 포함. 네. 그래서 16명이 응모를 해서 최고점을 이제 3명으로 압축돼서 처음에 8명으로 줄이고 최종 면접은 3명으로 압축돼서 3명 중에 최고점을 얻어서 그러니까 연금 이사장이 사실상 당신 됐다라고 통보를 했지요. 네. 근데 통보를 했는데 뒤에 안 됐는데 안 된 목적이 뭐 스튜어드십이라 해서 이전권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 기업들의 네. 사회적 가치를 반영시킨다. 즉 국민연금 지분 주식을 가지고 흔들어서 기업들을 좀 혼을 내려 하는데 네.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익만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안 된다 했는데 자, 기금운용본부장은 수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지 기금운용본부장이 여태까지 보유 주식을 가지고 기업들을 흔드는 게 기금운용본부장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고 이익을 내도록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을 네. 번복했잖아요. 그 여기 이제 두 가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공모 전에 특정인에게 전화해서 당신이 응모해라 밀어주겠다고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거래가 실제로 됐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전화했던 장하성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을 인사권자니까 당연히 대가를 또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자, 600 몇 조가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 아마 주식에만 120한 몇 조를 가지고 있죠. 네. 한국 주식에만. 그러면 그 기금운용본부장이 어느 회사에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빼고 하는 부분에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청와대가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 나 장 실장인데 저 A 회사 주식 좀 사주시오. 이러면 자기를 보내준 사람인데 안 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거의 옛날에 이런 일이 많았어요. 인사를 해가 거의 될 만한데 발표하기 직전에 딱 전화를 해줘. 나 누군데 당신 내일 발표할 거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충성을 바쳐서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알았어요. 앞으로 내 좀 저기 일 있을 때 연락할 거니까 잘 하시오. 그러면서 이제 부려 먹으면서 챙기는 네.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국민연금에 이 기금운용본부가요. 네. 기금운용본부라는 게 생기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정권 때 주요한 정권의 핵심들이 해외에 빌딩 사라, 뭐 영국에 무슨 뭐 회사를 인수해라, 뭐 회사에 투자하라. 네. 이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서 구점 먹고 이런 일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논란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장하성 실장이 그렇게 공정하고 무슨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해놓고는 이거 사실 국정농단 아닙니까? 그리고 태도가 틀렸어요. 처음에 중앙일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인사청탁이 아니라 단순한 덕담 차원이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지나니까 입장을 바꿔서 전화한 건 맞다. 입장을 바꿨죠. 인정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네이버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사가. 네이버 기사가 어제,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되고 나서 장하성 그 실장에 대한 그것이 한 섹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하나도 나오질 않고 있어요. 아, 그 앞에 제일 네, 큰 일단 이 네, 표지에 이슈에 나오지도 않고 그 메인에서 사라졌고 아예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거기만 없는 게 아니라 검색에서도 다 사라졌네. 네, 다 사라졌어요. 이게 그래서 기사가 20위까지 없어. 지금 이걸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건데 이 네이버 네. 나쁜 놈들 이러면 안 되지요, 이거. 네, 네이버 말씀드렸지만은 네이버는 이 순위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나오는 이 이슈 선정을 네이버가 직접 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네이버에 내 부탁 좀 하자. 저 황장수 검색어 1위 된 지가 몇 년 됐는데 네이버 한번 올려줘. 안 될 것 같은데.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사 개입 그 해놓고는 다음날 장하성 실장이 그 다음날 그 국무회의에 이제 청와대 회의에 불참을 했잖아요. 오늘 불참했네. 네네 금요일날 불참을 했는데 이제 집에 가겠구나. 갈까요? 이게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상한 게 네. 보통 정권이 청와대의 정책실장으로 이제 장하성이 요즘 한 2달 맛이 갔지. 경제가 이제 선거 이후에 급속하게 갑자기 나빠진 것처럼 돼서 선거 전에 아주 좋다가 6월 14일부터 아주 나빠졌어. 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에서 지금이 가장 경기가 좋을 때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년에 더 나빠질 거니까. 그건 뭐 그렇겠죠. 근데 네. 어쨌거나 그때 1월 달쯤에는 장하성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김기식이를 좀 있다가 그렇죠. 건강원장으로 보낼 정도고 자기 오른팔. 그럴 때 장하성이가 기금운용본부장 정도를 전화해서 박근혜 정권 때는 처음에는 최경하이 똘마니가 했고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사장이 최경하이가 꼽은 홍모라는 본부장을 네. 최순실 사건에 그 제일 모직 그 합병 삼성물산 네. 합병에 등장하잖아 그. 그래서 말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홍한선인가 네. 본부장이.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사장보다 본부장이 훨씬 좋은 자리야. 기금운용본부장이 장관보다 훨씬 나아. 복지부 장관보다 훨씬 낫네요. 돈도 네. 많이 움직이고 짭짤한 자리거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실세들이 보내는 자리에 장하성이 이제 사람을 하나 정한 거지. 왜 자기 주변에 없으니까 이제 좀 찾아봐라 해서 이제 했겠지. 실세네 그러니까. 그래 네. 그거 될 때까지는 실세였어. 네. 1등으로 확정될 때까지 4월. 통보 받을 때까지. 그때가 4월. 근데 4월 한 20일까지. 그런데 그 뒤에 5, 6월 달 접어들면서 이상해졌구나. 이게 이상해져서 이럴 때는 이제 실세가 허세가 되고 이제 이것까지도 안 된다. 우리가 조금 취소해라. 이렇게 우아하지 못한 표현을 하자면 침을 바르는 진짜 더 실세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장하성이 밀렸지. 이제 그 핑계로 네. 기금운용본부가 스튜어트 10이라 해가지고 오늘 또 찾아봤어. 이 정권은요 아주 더러운 것도 좋은 용어를 붙여요. 네. 스튜어드십. 무슨 비행기에 스튜어디스 있고 스튜어드 있는데 남자 비행기 타는 사람은 스튜어드잖아요. 그럼 뭐 스튜어드십이면 무슨 말이냐 이래 생각했는데 보니까 네. 이게 국민연금이 가진 이 지분을 가지고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를 높도록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을 갖고 기업을 흔들어서 경영권이나 오너를 바꾸는 짓거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 정권의 방향인데 곽태선이가 거기에 부적합한 것 같아. 아니 그 전날에는
그 병역 문제가 걸려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또 딴 놈이 퍼뜨렸지.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왜? 그 사람이 이제 나이 30 될 때까지 네. 미루다가 이제 군대를 아마 교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네. 30 넘어서 이제 한국 국적으로 다시 바꾸면서 민방위 3주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안 갔다는데 그거는 2월 달에 공모해서 그러니까 면접까지 봐서 면접 볼 때 이미 그건 기본으로 보지. 그러죠. 백력, 정가 뭐부터 해서 부동산 투기, 음주운전은 기본으로 보지. 그러니까 그때 그거는 문제 삼지 않고 간 거야. 근데 딜리었게 이제 또 김기식이 문제가 된 낙마하고 난 뒤에 도덕성 기준이 강화돼서 그렇다고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병역에서 걸렸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곽태선이 열이 받았나 봐요. 다시 이제 중앙일보와 사흘간에 걸쳐 인터뷰를 네, 했더만요. 인터뷰를 하면서 그거 말도 안 된다. 그 말씀하신 대로 면접 때 이미 걸러진 거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면접 점수에서 더 훨씬 높았다. 1, 2위 차이가 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되니까 갑자기 이제는 스튜어드십? 그래서 네. 가만히 보니까 네. 장하성이 가지고 있던 이 영역이 힘이 빠지면서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가로채고자 하는 더 높은 실세의 의지가 작용을 하면서 그건 누굽니까? 그 이제 장하성보다 청와대에 힘센 사람은 누구 있어요?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분이죠. 네, 그 동무. 네. 네, 그래서 왜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죠. 그건 좋아하는 거는 뭐 그건 아니라고. 북한을 사랑하지. 아주 숭배하지. 근데 왜 아니라고 해요? 그럼 사랑하고 숭배한다 하지 왜 아니라는지 모르겠는데 그까지는 분명한 사실이고.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장하성이 이제 힘이 빠지면서 장하성이 가지고 있던 부분도 다 뒤집어 버리라. 아, 제가 그래 한번 그때 뉴스 브리핑인가 그랬잖아요. 네. 장하성은 이제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아. 밑에 수석 둘이가 바뀌면서. 네, 그렇죠. 근데 장하성을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는 이유는 자기 부정이거든. 공정 경제를 주장했던 문정권의 자기 부정이야. 그래서 장하성을 보내지는 못하고 놔놓고 바지 사정. 그냥 바지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바지가 가진 재산도 다 뺏어야지. 아, 바지가 재산이 어디 있어 갖고 와. 그럼 바지 재산 중에서 기금운용본부장도 있네. 이거 공식적으로 발표 안 났으니까 바꿔. 내가 볼 때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 곽태선은 눈 뜨고 코베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람 같으면 안 터뜨려. 나 딴 데라도 좀 넣어줘. 아. 이럴 건데 네. 이 사람 미국 살다 왔잖아. 네. 그러니까 성깔이 있으니까 에라 한번 받아버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장하성 실장의 국정농단 사태가 결국에는 이게 또 아니 권력- 그렇게 제목을 붙이면 안 되고 장하성의 국정농단 미수 사건과 미수 사건과 더 센 놈의 국정농단 사건. 그렇게 되는 거네요. 내가 이 제목은 잘 붙입니다. 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아, 네. 예.